이번에 이제 주니어 스쿨 온 친구들이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예, 그런 친구들은 인풋이 그동안 꾸준히 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 제가 보통 교습소에서 평균적인 아이들 예, 주변에 꼭 엄마표 영어만 다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이 팔로우업이 안 되는 집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게 아쉬워서 사실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어떤 평균적인 그런 친구들보다 확실히 그동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눔을 해왔던 거, 이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모국어 습득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해왔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교습소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보다는 훨씬 아이들의 적응력도 빠르고 발음 뭐 이런 건 당연히 좋고 그리고 이해하고 대답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온 친구 없나?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인풋의 과정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는 나중에 그것이 어떤 아웃풋으로 나타나든지 그거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런 아이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낭독은 좋아하는데 또 녹음한다 그러면 쑥스러워하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낭독하기가 좀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문 꼭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읽고. 그래서 저는 막 숙제를 낼 때도 예, 아이들한테 녹음 숙제를 제가 사실은 교습소에 있을 때부터 좀 내주고도 내준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수줍음이 많거나 아직 때가 안 된 아이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내 아이만 그걸 못하니까 좀 상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심, 예, 만약에 이거를 쑥스러웠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제 그린 가족님은 낭독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예, 쑥스러워서 나는 조금 우리 아이는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말을 잘 안 한다. 이런 아이들은 너무 이제 강요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이 활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긋나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책 읽기를 오래 못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도 그 다시 재업로드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책 읽는 거 막 싫어하는 집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강요를 하신 거죠. 이렇게 낭독을 시킨다든지 해석을 매번 시킨다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의 특성을 잘 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주현님께서 쓰기는 언제쯤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초2 A to G 미스터리. 이거 쉽지 않은 책인데, 예, 수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게 왜냐면은 챕터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A to G 미스터리는 이제 정말 이제 흥미에 맞는 아이들, 막 추리 같은 걸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아니면은 조금 쉬운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챕터북도 이제 레벨이 좀 높은 책이 있고 낮은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 채널에서는 진짜 초반부에 제가 한 5년 전쯤 됐네요. 벌써 제가 지금 한지 5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초반부에 제가 마빈 레드포스트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봐 드린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때 그 책이 마빈 레드포스트 아마 읽는 집이 있을 것 같은데 레드포스트 이 책은 조금 아이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마빈 레드포스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라든지 레디 프레디라는 책도 있어요. 아마 이것도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레디 프레디 같은 경우도 훨씬 이제 챕터북 중에서는 좀 쉬운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추리가 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일단 챕터북의 어떤 수준 자체가 어휘도 그렇고 사용하는 어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좀 수준 높은 책들이 있어요. 아서 챕터북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A to G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생각이 났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수준이 이렇게 낮은 게 아니죠. 초2에 이 정도 읽으면은 아이가 상당히 수준이 되는 건데요. 쓰기는 지금 너무 이제 싫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2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되게 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은 아이가 이렇게 큰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각각의 집집마다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2가 같은 초2인데 한 명은 장남장녀고 한 명은 막내야. 이러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이제 제가 맘스쿨이라든지 이제 뭐 보통 이제 엄마들 오프 모임을 한다든지 예, 예전에 뭐 수업 같은 거 하면 보면 수업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첫애인 경우가 굉장히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세요. 예. 거의 이거는 100%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첫애이면은 아마 조금 마음의 조바심이 더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쓰기 가르쳐야 될 텐데 다른 친구들 뭐 어디 막 간다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초2라는 아이를 조금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거는 그쵸, 그쵸. 첫째일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실수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다 겪었던 거예요.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다 이상하게 커 보여. 그래서 어떤 경우는 7 살인데도 막 예. 막 되게 큰아이로 생각하시고 막 다음적으로 나가시는 그런 가정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체크 집사님은 네 맞아요. 이렇게 그 외동 이렇게 외동인다다가 첫째다 이러면 또 이제 과도한 관심, 부모님의 과도한 관심이 이제 몰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눈높이를 맞추는 거에 가장 많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렇게 첫아이의 외동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좀 들어오고 계시나요? 이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네, 이제 막내 같은 경우나 둘째, 셋째 이런 경우는요.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표 영어 할 때.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기대치가 일단 낮아져요. 훨씬. 첫째한테 데여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게 되는데요. 인제 쓰기 얘기하다가 아까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쓰기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엄마표 영어에서 무슨 뭐 로드맵처럼 그렇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걸 뭘 따라가면 되냐면 만약에 뭐 대안학교면 대안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거죠. 홈스쿨이면 그냥 그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학교 다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쓰기가 들어가는 시점이 좀 다르지만 초3에도 이제 쓰기를 시작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마다 또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4학년 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쯤 돼서 이제 알파벳 이제 소문자 쓰는 법, 대문자 쓰는 법 뭐 요런 거 쪼끔 연습을 하는데요. 그 아이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을 이제 베껴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물론 이렇게 이제 읽기 수준 이제 이렇게 집중 듣기 수준이 훨씬 높은 아이들은요. 아이 보고 이제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인제부터 쓰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니? 그러면서 한번 꺼내 와 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저도 약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어느 정도 뭐 언제였지? 챕터북이나 소설 정도 읽을 때 옛날에 읽었던 그림책 한번 가져와서 낭독 연습을 시키거나 예.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껴쓰기를 많이 시키지는 않았는데 쉬운 책 하나 읽어 와서 저는 이제 낭독 연습을 시킬 때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제 "쓰기를 할 때 가져와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예 그거를 가져와서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쉬운 걸 읽었어?" 뭐 이런 얘기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라 그러면 못 써.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거를 베껴 쓰는 거 자체로도 메타인지가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껴 쓰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자기가 한번 써야 되는데 이 다음 단어가 다음 그 알파벳 레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요거를 살짝 보면서 다시 이렇게 자기 노트에 와 가지고 베껴 쓰는 과정에서 '아 이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IGH였구나. 이게 뭐였지?' 근데 H라는 거를 이렇게 보고 베껴 쓰는 그 과정에서도 자기가 틀린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책으로 하면서 만만하면 그다음 쪼끔 더 좀 수준이 있는 책으로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책들 가지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베껴쓰기입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초등교육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엄마표 영어는 사실은 초등교육 과정은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요즘의 증상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많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3 학년 되면 큰일 나는 줄 아시거나 5 학년, 6 학년 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요. 근데 엄마표 영어를 이제 꾸준히 해 오신 분들은 그때 선생님이 내주시는 거 정도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고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기 싫어하는 거 초2가 쓰기 싫어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 고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아이한테 좀 여유 주셨다가 그냥 '이거는 학교에서 시작할 때 시작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